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미국의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목을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요. 오늘도 유증호 선임연구원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영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조금 이제 풀렸어요. 그렇죠? 네. 네. 오늘 복장도 약간 이제 노란색 옷을 입고 오셨는데 이제 좀 봄을 준비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디어앤컴퍼니, 엔비디아, 다이나트레이스, 월마트,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죠. 아마 한국에서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종목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10월에서 1월까지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연초 이후 주가는 지금 14% 정도 올라가면서 시장 대비는 한 4.5%포인트나 무려 높은 수익률을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고 EPS도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하면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자, 어플라이드가 제시한 2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저희는 어플라이드의 긍정적 요인을 3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반도체 프론트엔드 프로세싱 장비 시장 점유율이 19%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장기 계약 형태의 서비스 구도, 평균 2년 6개월 정도로 계약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갱신율도 9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기 계약 형태의 서비스 구독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가 측면을 봤을 때 12개월 선행 PBR과 ROE를 반영한 주가도 저희는 시장 대비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디어앤컴퍼니예요. 작년부터 이 디어앤컴퍼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지금 실적이 나왔나요? 디어앤컴퍼니 최근 실적을 보면은 회계연도 23년도 1분기, 작년 11월에서 올해 1월까지 해당하는 기간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여전히 높은 수요에 기반해서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가격 인상과 판매량 증가로 인해서 전 부문 매출이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올해 또한 공급보다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디어앤컴퍼니는 가격 인상과 견조한 판매량으로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발표했는데요. 무엇보다 곡물가가 높게 형성되면서 주요 고객층인 농가의 구매 여력이 여전히 견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인프라 건설도 늘어나는 추세로 이런 거에 따라서 농기계와 중장비 수요가 여전히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 수준을 보면은 딜러사의 재고 수준이 과거 대비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으로 발표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공급망 지연도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판매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 농사나 자율 제초 같은 기술 개발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고요. 향후 장기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CES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자율 비료 기술이나 전동화 굴삭기 같은 신제품 일부를 선보였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신제품 출시에 따른 성장이 기대되고요. 5년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을 보면은 시장과 동종 기업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이익 성장을 감안한 주가 수준도 시장이나 산업 대비 저평가된 것을 보고 있고요. 디어앤컴퍼니를 이제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농업계 테슬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만큼 이제 또 농기구 쪽에서는 이 디어앤컴퍼니가 두각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던 그 종목이에요.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률이 지금 연초 이후에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적도 이번에 나쁘지 않았죠.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우선 이제 비디오 멀티미디어 반도체 시장 점유율 무려 6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GPU 성능을 자랑하고 있고 또한 가격도 뛰어나죠. 높은 가격대 형성하고 있어요. 또 최근 실적을 보면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매출 비중의 60%를 차지하는 데이터 센터 매출의 성장이 좀 크게 나타났고요. 또한 작년 내내 부진했던 게이밍 부문의 실적 회복세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나 슈퍼컴퓨터에 주로 쓰이는 최신 GPU인 H100의 판매 호조세가 나타났어요. 이 H100 같은 경우는 개당 가격이 제가 찾아보니까 약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 제품의 판매 호조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실적은 성장할 것으로 이제 가이던스 또한 제시했고요. AI 클라우드와 슈퍼컴퓨터 시장의 수요와 이제 데이터 센터 실적 회복에 기반한 성장은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예전에 AMD나 뭐 엔비디아 이런 이제 GPU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을 저희가 분석을 할 때는 가장 중요했던 게 그때는 이제 뭐 PC 시장 그런 거였잖아요. 뭐 메모리 수요라든지 네. 약간 PC에서의 이런 이제 그래픽 카드의 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냐 이제 이런 걸 많이 봤었는데 확실히 요즘은 PC 시장이 수요가 둔화되더라도 이런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뭔가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 바뀌어가면서 그런 부분이
수요 둔화를 조금 상쇄해주는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AI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주요 고객을 보면은 오라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이런 대형 시장 플레이어들이 주요 고객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경쟁력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외에도 여러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인 지포스 나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게임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게이밍 부문의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메타버스 시장을 겨냥한 옴니버스 플랫폼의 다운로드 수도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 수준을 보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 약 주가가 62%가량 단기적으로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승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다이나트레이스를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자료를 한번 썼죠. 이 다이나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요약을 하면 뭐 AI 맛집이다 뭐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데 최근 AI 이제 투자가 조금 각광을 받으면서 이 다이나트레이스 주가도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 전부 다 상회를 했고요. 특이점 정도 이제 투자 포인트 3가지 정도를 꼽아보면 1조 원 이상의 고객이 지금 3,300개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매년 이제 연간 반복 매출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신제품인 그레이를 출시를 하면서 또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 측면을 봤을 때는 12개월 선행 PBR과 ROE를 반영한 주가는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는 건 맞아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하지만 동종 업종 평균 대비해서는 이 다이나트레이스가 높지 않은 수준이고요. 장기이익 성장성을 반영했을 때는 주가는 시장과 저희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이나트레이스가 잘하는 건 레이크하우스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건 이제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의 장점을 모두 구현한 차세대 클라우드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클라우드에 넣어놓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정리하고 찾아내고 이거를 분석하고 이런 거를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는 인공지능 기반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EPS는 39% 증가를 했고요. 항공사, 보험사, 그리고 자동차 기업의 고객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아마존 AWS와 함께 주요 항공사 및 미국의 대형 보험사, 유럽의 자동차 기업과 계약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월마트인데요. 월마트는 실적은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를 하회하는 보수적 가이던스가 나왔다고 하는데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가이던스로 매출 성장률 2.5에서 3% 성장할 것으로 발표했는데요. 과거 5년 평균 매출 성장률은 6%입니다. 이를 하회하는 수치를 발표한 거죠. 그 원인을 보면은 하반기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라 보수적으로 제시한 걸로 좀 나타났고요. 단기 성장 둔화 전망에도 장기 운영 전략은 유효한 것으로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커머스, 광고 사업 등 고마진 사업의 성장이 기대되고 두 번째로는 공급망 자동화에 따른 효율성 제고가 일단 기대됩니다. 재고 수준을 보면은 작년 내내 높았던 재고는 올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제품 변질이나 2월 상품 우려로 인한 할인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저가품 수요와 제품 할인이 지속되면서 월마트의 창고형 매장 그리고 대형 슈퍼시장 점유율은 46.3%로 늘어났습니다. 동종 기업인 타깃이나 코스트코를 상회하는 수치고요. 4분기만 해서 총 매장 수는 1,640개로 지난 1년 동안 약 47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외형 성장은 이어나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이제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것도 작년에 이제 계속 얘기를 해주셨던 종목이잖아요. 인공위성 기반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기업인데 실적은 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최근 4분기 매출은 구독자 수가 성장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가이던스에 따르면은 올해 실적 또한 작년 대비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 가지 포인트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최근 퀄컴과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스냅드래곤 위성 플랫폼을 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가지고 올해 연말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인 스마트폰 고객을 위한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기관과 정부 고객이 주였다면은 이제는 개인 고객까지도 시장 영역을 조금 더 확대하면서 성장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퀄컴은 이제 거의 또 우주로 같이 가네요, 퀄컴도. 네, 맞습니다. 퀄컴 또한 이에 따른 수혜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위성의 사용 범위나 이제 수요가 확대되는 트렌드에 따라서 실적 성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많은 미국 종목들을 알아봤는데 지금 또 저희가 계속 팀에서 계속 자료를 또 쓰고 있잖아요. 네. 또 좋은 종목들로 또 다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플렉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